1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그 인과법, 원인과 결과, 인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병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보살이 이제 자기 시집간 딸내미를 데리고 절에 와서 이게 언제부턴가 야가 이제 언제부턴가 시름시름 막 맥을 못 추고 이렇게 힘이 들어서 이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이렇게 있는데 귀에 막 이명까지 들려서 어떻게 막 하루하루 벌써 이제 보름 정도 지났는데 그렇게 힘이 들어서 뭐 병원이나 어디 가도 특별한 이유도 없고 모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고심고심하다가 이제 찾아왔는데 제가 뭐 전들 특별한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각종의 어디가 아프다고 하니까 혹시 귀신 들린 게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친정 엄마가 이제 하는 말이 야가 이제 추석 전후로 이렇게 애가 각종의 이렇게 몸이 그렇게 안 좋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도대체 그 추석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했더니 그이가 이제 맏며느리인데 아랫 동서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그 10년 넘게 자기가 혼자 이제 추석 장만을 다 했대요. 시부모님들도 워낙 잘한다고 칭찬하고 좋아하고 해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10년 하다 보니까 각종의 내 혼자만 이거 하는 게 영 아닌 것 같아서 그 전해에 그러니까 아랫 동서한테 이제 내년부터는 꼭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해서 아랫 동서도 형님 그러죠 이러고 이제 했는데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이제 금년에 이제 추석 준비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그전처럼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제 동서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하니까 그 속으로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게 언제나 오나 뭐 일은 하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막 속에서 또 이제 자기는 당연히 그 작년에 이제 철석같이 약속을 했으니까 당연히 오리라고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이제 있었는데 역시나 전혀 오지를 않고 준비를 다 끝나고 난 뒤에 예년처럼 그렇게 오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랫 동서들한테 어떻게 말을 했느냐, 어떻게 화를 냈느냐 이랬더니 동서 이제 와 이 소리만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소 본인이 전혀 이제 너무 이제 착하게 이제 굳은 일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놓으니까 화낼 줄도 모르고 그러고 이제 아랫 그 동서들은 이제 예년처럼 그렇게 약속을 했어도 이제 건성으로 했겠죠. 꼭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약속을 한 게 아니라 건성으로 그러죠 해놓고 똑같이 이제 이렇게 시부모한테 돈으로 주고 이래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각자 입장에 따라서 생각하는 차이가 그렇게 크니까 이 사람은 약속했으면 자기는 그걸 얼마나 기대하고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걸 반드시 지킬 거라고 믿고 이렇게 있었는데 정작 상대방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막 대뜸 화를 내고 이렇게 야단을 치고 했어야 되는데 평소에 화를 잘 그렇게
네, 내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화내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막 끙끙 앓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날 이후로 이 화가 났을 때 화를 있는 대로 터트리면 그 속에서 이게 사이지가 않아요. 이게 병이 되질 않는데 속으로 꽉꽉 누질르고 자존심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속으로 눌러 놓으면 그게 이제 사람이 완전히 기진맥진한다고 그러죠. 기혈이 딱 이게 가슴이 꽉 맥히고 나면 이게 이제 뭐 아무 짓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막 화가 이제 쳐받은 게 이제 꽉 무질러 놓으면 이제 그게 이렇게 그 이후로 이게 막 오죽 화가 났으면 한마디로 이제 요즘 뚜껑 열린다고 하듯이 그렇게 오죽 화가 났으면 그 막 귀에서 이명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막 뭐 온몸이 막 기력이 없고 아침에도 뭐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러니까 그 다니던 직장도 잠시 휴직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와서 이제 고록을 그때 이제 자기가 화가 난 줄도 몰라요. 화를 낸 줄도 모르고 그냥 조용히 이제 덮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자기가 화난 줄을 아니까 속에서 열이 얼마나 받치는가 그럴 때는 막 열이 막 치솟아 오르거든요. 그렇게 이제 속을 풀리고 나면 이제 기혈이 이게 소통이 되고 해서 이제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보통 성질 더러운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착하고 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막 고생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이 속에서 누구든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이게 전혀 자기 생각하고 다를 경우에는 이게 이제 화가 나는 게 정상인데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은 있는 대로 이제 이게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성질이 고약하다고 해도 그게 이제 자기 속하고 바깥이 똑같으니까 속에서 이제 차이지랑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지를 않죠. 근데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어이없는 일을 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화는 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터트리질 못하니까 이제 그걸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놓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혈이 맥히고 해서 진짜 큰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진짜 뭐 암이다 뭐다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제 생사가 오락가락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평소에 뭐 싫은 소리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자기 목소리 제대로 못 내고 결국은 이렇게 중한 병까지 얻어 걸리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결코 이게 착하게 산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그렇게 화가 안 나야 정상이죠. 진짜 착한 사람은 뭐 그러거니 내가 내 할 그냥 뭐 이건 내 일인갑다 하고 이제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제 상대적인 건데 똑같이 이제 다 그렇게 굳은 일은 같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러고 또 화가 나면 그 이제 터트려야 되는데 착한 사람이라고 듣는 것 자체가 이제 보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정직하게 말하면 착한 사람으로 이게 다른 사람들 다 칭찬하면서 이제 그 보상을 받는 건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성질 못된 사람보다 병에 걸릴 확률이 더 많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성질 나면 바깥으로 터트려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착하다는 그런 이게 말을 이게 들으면서 사는 걸로 자기는 그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마음이 여리죠. 마음이 여려서 자기 속의 것을 있는 그대로 이제 드러내질 못하니까 그 마음 여린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마음 여린 것이. 그러니까 마음 여리다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려고를 하지를 않고 자기가 그냥
감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러는데 그걸로 진짜 착한 사람은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속에서는 부부를 끓는 것을 이제 바깥으로 표출을 안 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제 병에 걸리게 되죠. 그게 이제 마음이 여린 것도 여라고 이제 그걸 표출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국은 안팎이 같게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게 무병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 무병장수하는 사람의 특징은 욕심이 없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무병장수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욕심이 없으면 자기가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또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마음 상할 일이 없고 그래서 이제 큰 병에 걸릴 이유가 없고 무병장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뭐 법이 필요가 없죠. 일반 사회법도 필요가 없고 구태여 저 같으면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 공부하는 그런 수행법도 그다지 필요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뭐 욕심 먹고 열심히 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더 이상 뭘 이렇게 수행 마음 닦고 수행할 뭐 필요가 뭐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면 타고나길 본시 이제 성격도 급하고 그건 뭐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성질 급하고 욕심 많고 그냥 다 이제 내 뜻대로 되길 바라고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니까 화도 많고 그렇게 이제 타고나서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병에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어렸을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닥치는 대로 살으니까 뭐 이렇게 신나게 살으니까 아무 이제 뭐가 잘못된지를 전혀 모르다가 이제 출가해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병으로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 이제 병의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가니까 결국은 그런 이제 욕심, 화 이런 또 그런 이제 불교에서 말하면 이제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러죠. 욕심, 성냄, 어리석음. 저는 이 어리석음을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리석다는 것도 상당히 이제 모호한데 이 자기 잘못을 자기 문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고 자꾸 고집하는 마음이 엄청 크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절대 안 바뀌죠. 자기가 문제 있고 잘못된 것을 빨리 받아들여서 고치고 이래야 이제 점점 나아지는데 자기가 문제 있고 문제 많은 사람 욕심도 많고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전혀 인정 안 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이제 고집 피우고 있으면은 이거야말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참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진짜 어리석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타고나길 그렇게 이제 성질 급하고 욕심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이제 화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 이제 그것을 그나마 이제 다행히 절에 와서 이제 마음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근본 원인이 내 마음 이게 욕심에 있다 이걸 알고 이제 그 조금씩 비우고 다스리고 비우고 그런 그렇게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이제 지금 이 나이에도 이렇게 비교적 좀 건강하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내한테 닥치는 그런 문제, 병들을 이게 이제 다스리고 그런 다스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그런 이제 마음 작용, 이게 나의 탐진치 삼독 이걸 어떻게
비워야만 그나마 이제 비운 만큼 편해지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 작용에 대해서 이제 내가 체험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런 이제 근본 원인을 이렇게 추구해서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그런 이제 의지 그게 이제 그나마 좀 강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이렇게 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이나 의사나 뭐 이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을 물론 받아야 되겠죠. 필요할 때는. 그런데 그게 이제 근본적인 치유책 거기에 100% 의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를 않고 이게 그래도 이제 저는 마음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 모든 것을 마음에서 답을 찾아서 해결해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의학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제 약이나 의사는 이제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고 생각, 마음, 그런 환자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노장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그러죠. 언발의 오줌 누기. 이 추워서 발이 시릴 때 이제 이 비유적인 말인데 실제로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발이 시려서 이제 동동 구를 때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오줌을 누면 그 오줌을 누울 때는 발이 당장은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그 오줌이 더 이제 차갑게 되면 식으면 더 춥게 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행동을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이제 노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일반 이제 중생들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장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아픔, 병 이런 것만 이제 급급해가지고 그 약 먹고 그 당장의 고통만 조금 이제 없어지면 이제 또 아무 문제 없다고 이제 또 이렇게 그 전처럼 똑같이 살면서 그래서 또 같은 잘못을 하고 그러면 또 병이 이제 재발하고 더 점점 심해져서 결국은 이제 생로병사 그런 이제 윤회의 굴레 속에서 살게 된다, 벗어나질 못한다. 이게 이제 중생의 삶이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언발의 오줌 누기,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그때 이제 뭐 필요한 것만 하고 본질적인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저런 저번 시간에 누가 이렇게 참선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지금 뭐 벌써 이제 14강체인데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비유를 현실적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드리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뭐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요거를 이제 이 근본적인 교리를 좀 더 이제 현실에 이제 우리가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갖다가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으면은 뭐 수행하고 뭐고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이제 고진멸도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을 짚어 들어가서 그게 이제 12연기 한 단계 한 단계 문제의 근원을 추구해 들어가면서 결국은 무명, 탐진치, 삼독이다. 이걸 갖다가 찾아내서 그 마음을 비워나가는 고진멸, 멸도, 비워나가는 과정이 이제 팔정도고, 비운 만큼 편안해진다. 편안해지는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고집멸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성제 8정도 12연기를 조금 더 이제 사람들한테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와닿게 느끼게 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예를 그렇게 하나하나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선한다 이런 우리나라는 간화선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화두를 막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해본 경험으로 보면 이게 화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1700공안이다 이렇게 화두 그렇게 주는 화두에 대해서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지는 화두에 대해서 의심, 의단이 생기지를 잘 않아요. 그래서 화두라는 것은 본질이 그 의심이고 이게 뭘까 하는 이제 순수한 의심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순수한 의심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자꾸 막 애를 쓰고 한다고 해도 별로 이렇게 소득이 이게 공부에 진척이 잘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안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가장 이제 내 자신의 문제, 현실적인 이제 예를 들면 누구든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문제가 무엇인가?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당장 그런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아니면 오늘 하루라도 가슴에 맺힌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걸 갖다 이제 명상 주제로 삼아서 그 원인을 자기 마음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참선이라는 것은 그 정사유, 사유회를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이제 그런 문제를 갖다가 내 자신의 문제를 하나를 주제를 갖다 설정을 해서 그 근원을 갖다가 찾아 들어가는 이제 정사유. 그래서 저는 이제 8정도 이제 정견, 정사유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정견이라는 것을 이제 뭐 다른 식으로도 여러 가지 뭐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내 자신의 문제를 바로 보는 것. 문제를 봐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에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바로 보고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것, 그게 정견과 정사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참선 수행 과정의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슴에 맺힌 것, 내가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것, 지금도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걸 주제로 삼아서 그 원인,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원이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을 뭐 원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황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하고, 뭐 사람들이 원래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듯이 문제를 자꾸 다른 사람 바깥에 두게 되면 해결책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내 마음의 그런 탐진치 삼독을 자기가 이제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저번에 누가 자기가 이제 참선할 때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꾸 이제 뭐 한 번도 묻고 두 번도 묻고 자꾸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을 그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난 뭐 항상 잘하고 있다 자신만만하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자신만만해 하는 사람도 이제 또 그런 좀 문제지만 항상 나 자신이 이게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자꾸 그걸 물론 이제 자기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항상 살피는 마음은 엄청 중요하죠. 항상 그 마음이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는데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또
그 생각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 자체도 내가 항상 잘하고 있나 이렇게 자꾸 이게 자기를 이렇게 보는 것도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항상 자신 없어 하는 마음이 또 깔려 있고 아니면 또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생각, 하나의 생각, 하나의 행동 여기에는 그 밑에 깔린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 행동만 보지만 그 사소한 행동, 말이나 이런 지나치는 습관적인 말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도 거기에 따른 마음이 있다고요. 그 마음은 항상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지나친 그런 걱정, 그런 또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자기를 현재의 나를 이렇게 어떤 굴레를 이렇게 문제 그 한계를 또 자기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많으면 지금 내가 꼭 해야 되는 일, 중요한 일 그런 것들도 그런 이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내가 잘하고 있는가 어쩌면 자꾸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밀고 나가지 못하고 자꾸 주저주저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의 나의 이제 엄청난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마음을 짚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반드시 꼭 그렇다 이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자꾸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 이제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마음이 나 자신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지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여러 사람들 보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 다들 이제 이쪽 사람들이 착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심성이 저는 이제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장 걸리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시골이고 이제 좀 좁다 보니까 그 서로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의식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이런 남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말이 날까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신경 쓰고 두려워하고 해서 이제 그만 하고 싶은 것도 이제 그만두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참선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수처작두 입처계진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 이게 필요한 것들은 남이 뭐라 하든 말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가 주체가 돼서 그냥 하면 되는데 그 남이 내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닌데 너무 시선, 너무 의식을 많이 하면서 정작 자기 할 일을 갖다가 자꾸 주저하고 못하게 되고 이거는 엄청나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주체적인 삶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선한다는 것은 마음 수행한다는 것은 자기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마음이 많으면 너무 자꾸 의식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마음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참선을 하면서 그런 자기 마음을 자꾸 키워나가서 결국은 그런 이제 남들 시선에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씩 더 자기 주관을 갖고 살아가게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이게
그런 마음 작용에 대해서 좀 조금씩 체험하다 보면 그런 이제 자기 마음의 주체가 점점 강해져서 점점 좋은 경계에도 그다지 끄달리지 않고 나쁜 경계 뭐 남이 뭐라고 하든 그런데 끌려다니지 않게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